수학과의 비타민 수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도 파이널 모의고사 풀이 영상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어려우셨죠? 선생님이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요. 선생님 항상 마지막에 쿠키 영상 있는 거 아시죠? 마지막까지 만감부.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7번 문항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베타의 합이 3이 성립한다. 이때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능원대중학교 학습지 문제예요. 학습지 문제고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fx 안에 다른 다항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친구를 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솔루션을 준비해 왔어요. 먼저 좀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만큼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솔루션 1입니다. 자, 선생님이 저 식을 별이라고 보자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x 자리에 알파 베타를 쏙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f 알파가 0이고 또 f 베타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참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저 f 별이 0이다. 그럼 별이 당연히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별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알파가 2x-1이다. 그리고 베타가 2x-1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식의 뭐를 구해야 돼요? 근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x는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2x는 알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x값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고요. 밑에 식에서의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알려줬나요? 3이라고 알려줬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3만 대입해 주시면 계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참이 되는 해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했을 때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근을 알 때 거꾸로 2차 방정식 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 자, 이번에는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 볼게요. fx라는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앞에 2차의 개수는 몰라서 a로 두고요. x-알파 곱하기 x-베타라고 식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 자 f 2x-1 요 식을 만들 건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fx의 x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해라? 2x-1을 쏙 대입해라. 그러면 요 x 자리마다 2x-1을 대입해 줄게요. 그러면 a를 그대로 두고요. 2x-1 마이너스 알파 2x-1 마이너스 베타 요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이 0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게 근이잖아요. 이 식이 0이거나 또는 이 식이 0일 때 x값을 구해주시면 2x가 알파 플러스 1 2x가 베타 플러스 1 따라서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나오게 되죠. 어때요? 지금 여기에 나온 결과랑 여기에 나온 결과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2차식을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위에서 한 개념으로 참이 되는 그 해를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그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개념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여기서 10초, 20초씩 절약하시면 마지막 킬러 문항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간 절약해주세요. 11번 문항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 딱 봤을 때 항이 너무 많고 미지수도 많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개념 정리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 책. 자, 먼저 포인트
1입니다. 자, 포인트 1은요. 일단 선생님은 좌변을 인수분해를 좀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인수분해는 저번 중간고사 범위였기 때문에 좀 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항이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이 5개 이상인 복잡한 식일 때는요. 푸는 방법이 있었죠. 자,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었나요? 항이 5개 이상 항이 5개 이상 항이 5개 이상인 식의 인수분해. 자,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무슨 차순 정의야? 기억나는 사람? 그쵸? 내림차순 정의를 해줍니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의를 해라. 근데 만약에 차수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차수가 다 똑같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의를 해주시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포인트 2. 자, 두 번째는요, 이제 교과과정에 넣고 이제 고1이 되면은 배우게 되는 건데,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 미리 알려주신다고 해요. 자,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자, 요거를 알면요, 문제가 쉽고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뭐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에서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되냐? 자, 두근의 합을 했을 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근의 공식에서 우리 근을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더하면 그 뿔마 부분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 더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 즉 마이너스 2a분의 2b가 되기 때문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두 분을 곱했을 때 a분의 c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주시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으니까요. 시간 전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 가져가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선생님은 좌변을 먼저 인수분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3이 x의 개수가 되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3a가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 부분도 바로 좀 인수분해를 좀 해서 써줘. 공통인수를 뽑아서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b는 아직 남겨두고 좌변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됐잖아요. 여기서 x자로 인수분해 해볼 건데요. 자, x제곱의 개수 1,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곱했을 때 a랑 a 플러스 3. x자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a랑 a 플러스 3 그대로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봤을 때 2a 플러스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부호 어떻게 돼야 되나요? 부호는 플러스가 되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된 식을 써보겠습니다. x 플러스 a 플러스 3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는 3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있어. x 플러스 a 또 여기에서 x 플러스 a가 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x 플러스 a 자리에다가 b-5를 대입해 줄 거예요. 이유는 b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한 문자로 줄여야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a 대신에 b-5 그 다음에 b-5 플러스 3이니까 b-2는 4b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전개해 볼게요. 분배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7b 4b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1b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0은 0이 되죠. 여기서 인수분해 할게요. b마 1, b마 10. 따라서 b의 값은 1 또는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0을 해주면 11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근각에서의 관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도 되냐면 여기에서 멈춰도 돼. 여기에서 멈춰도 돼요. 2차식이 정리가 됐잖아요. 2차 방정식이. 그럼 2차 방정식 정리됐을 때 여기서 b의 값의 합을 구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 11이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1을 답으로 골라주셔도 되고 끝까지 확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모든 b의 값의 합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두 개 구한 것 중에 골라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주어진 조건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근각의 수를 써서 바로 구해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대입해서 b에 대한 식을 만들어주고 인수분해해주면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그리와 같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을 때 각 b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ED 위에 한 점이 있고요. 각에 대한 조건 하나 알려줬고요. 교점을 주라고 했을 때 변의 길이 알려줬습니다. 그랬을 때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먼저 이 문제는요. 무슨 문제냐? 25년도 모의고사 문제. 25년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능어대 시험에서 저번에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크게 뜨시고 집중해주세요. 자, 이 문제를 먼저 풀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할 건지를 미리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뭘 사용해 줄 거냐면요. 삼각형의 합동을 사용해 줄 거고요. 닮음을 사용해 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 파이널 풀이 영상 찍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피라미드 알려드렸었어요. 피라미드 닮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정말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사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각의 이등분선이 나와 있죠. 근데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예요? 두 쌍의 대면이 각각 평행하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니까 Z자 억각이 같습니다. Z자 억각이 같고요. 막꼭지각도 당연히 같겠죠. 그리고 여기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의 크기는 같죠. 여기도 점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진 단서가 뭐였냐면요. 각 FDC가 DCF의 2배다. 그럼 여기가 2개였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점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각을 X라고 표현했을 때 막꼭지각도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X 2점 X점 여기 점 2개 되겠죠. 보이세요? 근데 여기서 이 둘이 닮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GF와 F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이 둘은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 GEF와 삼각형 DCF는 합동이 되는 거예요. GEF와 DCF는 합동이 됩니다. 자, 조건은 뭘까요? 한 변이 같고 또 두 각이 같으니까, 양끝각이 같으니까 합동 조건은 아싸!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좀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 지루하고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즐겁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아싸! 이렇게 한 번씩 외치고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합동 조건은 아싸 합동이 됩니다. 아싸! 즐겁게 하자고요. 네. 그래서 합동 조건 적어주시고 그럼 합동이니까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냐? G에 대한 변이 누구예요? DC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DC의 길이가 3이라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기 때문에 AB의 길이도 3이 나오게 되겠죠? 어라? 밑각이 같네? 이등변 삼각형 3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으로 찾아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성분 EF의 길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EF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BC의 길이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아? 3 더하기 X 더하기 2, 즉 X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필요한 거 찾아두고 미지수 설정만 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뭐 찾을 거야? 아까 스포했잖아, 선생님이. 스포한 대로 피라미드 닮음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형이 나오면 숲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피라미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닮음 누구 찾을 수 있어요? 닮음, 그쵸? G, E, F랑 닮음인 삼각형은 G, B, C가 된다. 자, 여기서의 닮음 조건은 뭐가 될까요? 닮음 조건은 아가 되겠죠. 두 각이 같기 때문에 아 닮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닮음, A 닮음. 자, 이렇게 닮음을 찾아 놓고요.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비 기억나시죠?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음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절대로 짧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길게는 밑변의 길이의 비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비례식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2 대 x 플러스 2는 x 대 x 플러스 5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짧게 길게는 밑변의 길이의 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비례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비례식만 풀면. 그럼 여기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다. x제곱 플러스 2x가 2x 플러스 10이다. EX가 예쁘게 없어지네요. 쉬워졌다. x제곱이 10이니까 따라서 x는 루트 10이 됩니다. 왜냐하면 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수인 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10,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도형 문제 모의고사 유형이라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이 나오면 합동이랑 닮음을 좀 이용해 주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평행삼인형도 나와 있으니까 평행삼인형의 성질까지 조금 이용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식만 세우면 계산은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 딱 봤을 때 어때요? 숨이 턱 막히면서 와, 이게 국어야? 국어 문제야? 너무 힘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런 긴 문제에서도요, 우리가 필요한 단서만 쏙쏙 빼오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놓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숙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나중에 운전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20살 넘으면 그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과학 시간에도 아마 다룰 수 있는 문제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에서 문제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용어 설명이냐면요, 여기까지가 다 용어 설명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용어 설명이야.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문제 뜻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용어 설명을 미리 해줄 거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여기까지는 읽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물론 읽기는 해야 되는데 스킵하셔도 좋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선생님도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불쑥불쑥 생기기 마련이에요. 갑자기 정말 사람이 갑자기 길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기도 해요.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때야 되냐면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 달리시면 안 되고요, 방어 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차를 타고 막 가고 있었어요. 룰랄라 운전을 막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고라니가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라니가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고라니다 멈춰야지 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게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바로 공주거리입니다. 우리가 고라니다 멈춰야지 하고 이동한 거리가 공주거리란 얘기예요.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달이 됐으니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냥 확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뿅!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멈추냐? 끼 하면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뿅! 멈추는 거 아니에요? 끼 하면서 멈추게 돼요. 그러면 멈출 때까지의 그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해요.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실제로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통틀어서 더한 값을 우리는 정지거리라고 할 거예요. 자동차의 정지거리. 그래서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합,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용어 설명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용어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제동거리. 자, 제동거리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제동거리는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가 작동한 순간부터 차가 멈출 때까지 진행한 거리다.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은 마찰력가 일정한 도로를 달릴 때 제동거리는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 부분에다 밑줄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속 Xkm로 달릴 때 제동거리가 Ym다의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표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표에서도 우리는 속력과 제동거리에 대한 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먼저 첫 번째로 제동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동거리. 자, 제동거리는 아까 선생님 밑줄 쳤죠? 자동차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근데 속력이 X고 제동거리가 Y라면서요? 그러면 관계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Y는 X제곱이다. 그런데 앞에 상수를 모르죠? Y는 AX제곱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느냐? 밑에 주어진 표에서 순서쌍을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뭐 이거 70,25 대입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28,4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자리에는 28을, Y자리에는 4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는 A 곱하기 28 곱하기 28이 되겠죠. 그러면 4 양변을 나눠서 7로 만들어주시면 A의 값이 나오게 되죠. 196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96분의 1이니까 요 A자리에 쏙 넣어주시면 Y는 196분의 1X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제동거리라고. 제동거리를 구하는 식을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 제동거리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정지거리 구하려면 뭐 필요해요? 지금 제동거리 구했으니까 이제 공주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공주거리에 필요한 단서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공주거리는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공주거리에 필요한 건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시속 84로 운전하다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몇 초 걸렸다?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디에 밑줄 쳐야 돼? 시속 1km가 초속으로는 얼마인지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초 단위로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먼저 시속 84km를 초속으로 바꿔줄 거예요. 초속 미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km가 84가 됐어. 84배 됐잖아. 여기에다가 84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주거리 갑니다. 두 번째, 공주거리. 공주거리. 그러면 Y는 왜? Y는 아니고 여기서 84km에다가 0.28을 곱해서 초속 미터로 단위를 바꿔줘요. 근데 그 거리를 몇 초 동안? 1초 동안 갔습니다. 사실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주면 23.52가 나오게 돼요. 즉 1초 동안 23.52를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공주거리예요. 자, 그러면 제동거리, 공주거리 다 나왔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됩니까? 그쵸? 이제 정지거리를 구해줄 차례네요. 그래서 정지거리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쵸? 공 더하기 제, 공주거리 더하기 제동거리라고 구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시면 아까 구해놨던 거 제동거리.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제동거리 끝까지 구하려고 했는데 안 구했네. 여기서 X자리에다 누구 대입해야 돼요? 84km. 84km 대입해서 제동거리를 구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10만 구했었네. 그럼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84를 대입해줘요. 그럼 196 곱하기 84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36이 나와요. 36이 나와요. 그러면 요 36에다가 자, 제동거리에다가 23.5 공주거리 더해주시면 59.52m
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거 용어 때문에 너무 어려움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어떻게 좀 숙지를 해주시면 공제점으로 외우면 어떨까요? 공, 제, 정, 공주 더하기 제동거리가 정지거리다. 공제점, 공주 더하기 제동거리가 정지거리다. 요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하면 문제에서 용어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숙지하고 있자. 그래서 이렇게 제동거리식 세우고 대입해서 구해주고 공주거리도 구해줘서 더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 길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24번 문항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4, 4분면에 있는 점 A를 꼭지점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A에서 x축의 수선해발 내렸고요. 최고차항의 음수인 gx의 그래프가 있다. 꼭지점 C가 y축 위에 있고, 자, 꼭지점 C가 y축 위에 있고 점 B를 지난다.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 D, 그리고 D의 좌표를 알려줬어요. D의 좌표를 알려줬고요. 그럼 표시해놓는 게 좋겠죠. 마이너스 2라는 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두 직선 BC와 OA는 2에서 만난다. 2에서 x축에 내린 수발은 D이다. 사각형 OABC의 넓이가 9일 때 함수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따끈따끈하다, 따끈따끈한 무려 26년 3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자, 이 친구는 26년 모의고사 문제였다. 26년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이 문제요. 선생님이 엄청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어떤 거 사용할 예정이냐? 첫 번째, 닮음 이용할 거예요. 근데 닮음 중에서도 피라미드 닮음이랑 나비 넥타이 닮음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세 글자. 바로 대칭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주세요. 자, 먼저 우리 이차함수의 대칭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꼭지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C가. 그러면 Y축이 축이 되겠죠. 그럼 X는 0이 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값이 같을 때, 같은 Y의 값을 가질 때 축으로부터 X값이 같은 거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두 칸 갔으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축이 여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0에서부터 이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얼마큼 가겠어요? 이만큼 가겠죠. 그럼 요 점이 4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면 닮음 찾기를 했었어요. 먼저 어디를 찾을 거냐면요. 피라미드를 먼저 찾아볼게요. 피라미드 이렇게 보이실까요? 여기 수직이기 때문에 평행해서 피라미드 닮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여기는 2 빼기 빼기 2, 4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2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의 비도 어떻게 되겠어요? 1대 2가 되고 높이의 비도 1대 2가 되겠죠? 그럼 높이의 비가 1대 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요 점을 K라고 놓을게요. 요 Y좌표를 K라고 두시면 요 Y좌표의 값은 뭐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2K라고 두실 수 있는 겁니다. 자, 2배가 되니까 요 좌표가 K라면 요 좌표는 2K라고 둘 수가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피라미드 말고 뭐도 이용한다고 했어요? 피라미드 말고 그쵸? 나비 넥타이도 이용한다고 했어요. 나비 넥타이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요. 자, 나비 넥타이 자, 요렇게 좀 이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 나비 넥타이 이용해 줄 건데요. 자, 여기에서 사실 나비 넥타이는 닮음이 아니죠. 나비 넥타이는 합동이에요. 여러분 닮음이랑 합동이랑 구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나비 넥타이 합동을 이용해 볼게요. 왜요? 요 두 변의 길이 같고 막복지각과 억각이 같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좌표가 2K였다면 여기에 Y좌표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호만 다른 마이너스 2K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좌표와 요 Y좌표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 합동까지 좀 이용을 해줬습니다. 닮은 합동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구해낼 거냐? OABC의 넓이가 9라는 걸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OABC를 한번 보게 될게요. 한번 지워볼게요. OABC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O, 아이고, O,
A, 그 다음에 B, C.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랑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두 개가 붙어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밑변이 동일하기 때문에 높이의 합에다가 2분의 1과 요 2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O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자 높이가 여기 아까 얼마였죠? K였어요. 여기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2K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음수인데 그냥 마이너스 2K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값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2K 더하기 K는 3K가 됩니다. 3K가 돼요. K 빼기 2K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3K라고 했을 때 그 친구의 넓이가 9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가 약분이 되기 때문에 3K는 9여서 K라는 값이 3이라는 것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K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진짜 써보죠. 아까 이 친구 K였죠? 그럼 이 친구는 3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마이너스 2였고 여기 2였죠. 그 다음에 여기는 4였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면 꼭지점과 또 위의 점을 알기 때문에 fx와 gx를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fx부터 구해볼게요. fx는 자 누가 fx인지 잘 보자. 이 친구가 fx예요. 그럼 fx는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죠.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a를 몰라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럼 위의 점 하나만 따올게요. 자 위의 점 누가 좋겠어요? 선생님은 원점이 편할 것 같네요. 여기에다가 0,0을 쏙쏙쏙 대입해줍니다. 그러면 0은 0 들어가면 4a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4a가 6이니까 a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fx 나왔죠? 여기 fx 자리에다가 2분의 3 선생님 지우고 넣어줄게요. 2분의 3이다. fx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gx 구하러 갈게요. 자, gx는 자 이렇게 위로 볼록인 친구예요. 그럼 이 친구의 꼭지점이 0,3이죠. 자, 이 친구는 ax제곱 플러스 q꼴입니다. 그러면 앞에 모르는 거 상수만 b라고 해주시고요. 플러스 3 이렇게 바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죠. 여기 한 점 대입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2,0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2,0 대입해볼게요. 2,0을 대입해주시면 0은 4b 플러스 3이다. 따라서 b는 4b가 마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또 여기 b자리 지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써볼게요. 그러면 fx, gx 모두 완성된 건 보이시죠? 그럼 이제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여기에서 함수값의 합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f마사 무슨 뜻이에요? fx의 x자리에 마사를 쏙 대입해라. g마사 무슨 뜻이에요? gx의 x자리에다 마사를 쏙 대입해라. 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f마사 더하기 g마사는 자, fx식에다가 마사 쏙쏙쏙 그러면 마사 마육이죠. 36 그럼 2분의 3 곱하기 36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마사 갈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없고요. x제곱 16이죠. 거기에 3을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주면 18이죠. 54에서 6 빼면 48. 그 다음에 4 약분해서 12 더하기 3 요거를 12 더하기 3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 더하기 3은 15잖아요. 15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좀 계산 이상하죠?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4분의 3x제곱 자체를 요렇게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괄호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사실 됐어야 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 여기 마이너스 12 더하기 3은 마구죠? 그럼 여기서 15가 아니라 마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사실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그 좌우 대칭되는 성질 이용하시고 그 좌표를 좀 설정해 주신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y좌표가 같다를 이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교점의 y좌표가 같다로 식 하나 세워주시고
넓이 이용해서 식 하나 세워주셔서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될까? 근데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간을 단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서 이 솔루션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그래프나 도형 문제에서는 다양한 풀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닮음을 녹여내서 닮음과 합동 그리고 대칭성을 녹여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내신 대비집에서 이런 다양한 닮음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닮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닮음비와 합동, 대칭성 이용해서 fx, gx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입만 잘하면 함수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구해내실 거라 믿어요. 자, 마지막 문항입니다. 마지막 25번 문항도요. 선생님이 26년 모의고사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26년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문제고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림이 나온 문제, 그래프가 나온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아까 같은 문제. 그래프가 딱 나와 있으면 직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어렵냐? 그래프가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그림 없는 문제가 점점 이렇게 그림 없는 문제도 나오는 추세거든요. 킬러 문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지켜봐 주세요. 자,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 있다.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보니까 a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a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A의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일반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뭘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y절편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누구? y절편. 자, 이 친구가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fx의 꼭지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 이게 y절편이네요. y절편이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다. fx에 대해서 f1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5가 나타내는 건 원점이고요. B는 5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형이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이나 축을 구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죠. 근데 선생님이 웬만하면 우리 축의 방정식은 좀 외우고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축방을 좀 외우고 계시면 좀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부터 오늘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거 뭐예요? 시간 단축이요. 10초, 20초, 30초씩만 줄여도 마지막 킬러 문항에 1, 2분은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외워주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축의 방정식 외우고 계신 분? 그쵸? 축의 방정식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축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a 뽑아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어도 바로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공식을 사용해서 구해주시면 바로 이 문제의 축이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선생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모르잖아요. 일단 아래로 볼록이 좀 만만하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좌표축, x, y축을 그려준 다음에 아래로 볼록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꼭지점을 A라고 한다고 했고요. Y절편을 B라고 한다고 했고요. 원점을 O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O, A, P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다시 A가 되고 여기가 다시 B가 되겠죠? 그러면 그림이 또 이번에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O, A, B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까 전에 축을 구해놓지 않았어? 축이 X는 2분의 3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축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의 높이가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높이가 결정이 된 거예요. 높이가 2분의 3인 거예요. 그럼 밑변이 될 수 있는 건 OB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생각해보자. Y절편이 OB이기 때문에 OB의 값은 하나로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왜? 우리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까?
2분의 3 곱하기 5b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넓이가 나올 텐데 넓이가 2분의 3이라면서요. 그러면 2분의 3, 2분의 3 제끼라 2 제끼라 그러면 5b의 길이가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2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볼 때 모든 fx라고 한 이유가 플러스 2인지 마이너스 2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로 블록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y절편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누구다? 뿔마이다. 요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면 절대값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 y절편 아까 선생님이 체크해놨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가 뿔마 2다. 처음에 2다. 처음에 2만 적어. 절대값 썼으니까 2다. 그 다음에 절대값 탈출하면서 뿔마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절대값 탈출하면서 이 값이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그럼 첫 번째 플러스 2라면 그럼 넘어오면 마이너스 4 되죠.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4로 바꿔가지고 바로 식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마사를 마이너스 4로 나누면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첫 번째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죠.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로는요. 이 식이 마이너스 2라면 그러면 양변에 마이마이가 있기 때문에 사라지죠. 그럼 결국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a가 0이 되는 거예요. 자, 공통인수 누구예요? 마사 a 뽑아볼게요. 마사 a 바로 뽑아보시면 a 플러스 2는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a가 0 또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2차 함수 2차의 개수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0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를 골라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a에 대한 식이 a가 나왔으니까 fx를 구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fx를 구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fx를 구하고 f1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fx식에다 x자리에 1을 대입해달라는 소리예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가지 fx를 다 구한 다음에 1을 대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 먼저 선생님, 자, f1을 구할 거예요. f1을 구할 거예요. 왜냐면 이 식이 a가 너무 많아. a를 바로바로 대입해서 1을 또 대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또 걸리는 거야. 그래서 f1을 구해서 식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a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f1을 구해주시면요. 저 식에다가 a제곱항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4a제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a,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그럼 마이너스 2a죠.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0a.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어때요? f1의 값은 a가 2개로 줄어들어요. 아까 a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훨씬 더 식이 편하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 대입한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 f1의 값은 1 대입하면은 말 대입하면은 마사 플러스 10 마이너스 2니까 6 빼기 2는 4가 나오죠. 자, 두 번째 a 자리에다 누구 대입한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한다고요. 그때 f1의 값은 마이 대입하면 4 곱하면 마 16 마이 대입하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왜 동그라미 안 치고자. 그래서 4랑 2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 최종 보스 뭐 구하는 거예요?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을 구하셔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서 6이라는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림이 없고 미지수가 너무 많이 들어있었어요. 물론 A 하나였지만
항마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꽤나 복잡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굳이 꼭지점을 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고 여기서 뭘 이용해서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축을 바로 구해줬어요.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OAB의 모양이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했고요. y절편이 b이기 때문에 그 y절편이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용해서 그 y절편이 뿔마 2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A를 구해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치트키 뭐였어요? F1을 A를 대입한 다음에 구하는 게 아니라 F1의 값을 먼저 구해놓고 거기에다가 A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선생님 오늘 잔소리 너무 많이 했는데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포인트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의고사 문제도 잘 풀어내실 거라 믿을게요. 자, 이제 우리 그 능어대 중학교 3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려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오늘 쉬운 그 방법들 그리고 치트키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수진의 호흡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 항상 준비하는 무슨 영상? 쿠키 영상, 수진의 쿠키 영상 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진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상 속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오답 정리한 것들을 사진에 좀 모아왔어요. 왜냐면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풀이해줬을 때 한 번 듣고 알면 우리 모두 알파고 아닌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오답 정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오답 노트를 시키기도 하고요. 오답 노트 정리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오답 노트 하라고 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렇게 다시 한번 풀어보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뭐 키티 포스트잇도 쓰고 토끼 모양 이렇게 귀여운 포스트잇도 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선생님들이 뭐 준비해주세요? 우리 학습지 풀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오답 학습지 준비해 주시죠. 이런 식으로 오답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소홀해 하시면 안 되고 이것들을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징어 인형을 하나 들고 와 있는데요. 이 오징어 왜 들고 왔냐? 오답 노트, 오답 포스트잇 너무 정없잖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애칭을 뭐라고 하냐? 오징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학생이 뽑아준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를 그래서 애들이 오징어를 이렇게 그려와요. 여기다가 오징어를 이렇게 그리고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좀이라도 어려운 수학을 재밌게 하고자 오징어를 이제 애칭으로 붙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주말 동안 오징어 버터 발라서 잘 구워오겠습니다. 열심히 구워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어디서 틀렸는지 뭘 실수했는지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 부족함이 뭔지 잘 파악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영어 아카데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조댓구알 아시죠? 그럼 여기까지 수진 선생님이었습니다.